자, 반갑습니다. 김종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주에서 볼 수 있는 무령왕릉 무덤의 지석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런 좀 독특한 내용들도 한번 볼만한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간단한 사진을 한번 보고 한자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이제 다들 뭐 답사를 통해서 이래저래 가보셨겠지만,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무령왕릉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몇 년도에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령왕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조금 제가 찍은 거라서 좀 화질은 별로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벽돌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무령왕릉에 찾아갔을 때 아래쪽에 모형으로 만들어 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교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중국 양나라의 벽돌을 수입해서 만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오늘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직접 구운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석수라고 돌 짐승이죠. 석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현재 모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구름이도 보이시죠? 네, 요거와 관련해서는 역시 한자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온 느낌이 있는데요. 지석이라고 요 왕의 묘지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매직권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한자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커서 움직이는 게 혹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자, 요 부분, 자, 요 이제 묘지, 요, 요 곳을 우리가 보통 지석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매직권, 땅을 돈을 주고 산 부분인데요. 뭐 요거 가지고 한자 해석을 해도 되긴 되겠네요. 자, 한번 이런 사진들을 떠올려 주시면서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한자가 이제 표면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겉 표자인데요. 보통 이제 표면이라고 하면 앞면을 의미를 하고요.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면 이렇게 하면 뒤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면 하셔도 좋고요. 앞면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오년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12월 한자 여기까지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그리고 백제국왕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대비 여기도 문제될 건 없죠. 그 다음에 목숨 숫자와 끝날 종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종은 목숨이 끝났다, 즉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병오년이라고 하는 것은 526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526년에 백제왕의 대비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가요. 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 있었다. 그 다음에 유지 이렇게 되는데요. 요 부분이 즉 이제 12간지에서 다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을 때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지에서 상을 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한자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유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을 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한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방향을 나타낼 때 북쪽, 남쪽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지만 방향을 12간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자축, 인,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그 다음에 술, 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자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느냐 하면 북쪽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 토끼가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진사 오 말이죠. 제가 이제 말띠인데요. 여기는 네, 남쪽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남자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가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유가 닭인데요. 이게 서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2간지로 방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었던 유지라고 하는 것은 서쪽의 어느 땅이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유지가 어디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이 위치를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역시 무령왕의 왕비가 묻혀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그렇죠. 왕궁에서 서쪽이다라고 아마 표기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도를 나타내는 거죠. 기유년, 2월, 그리고 개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삭자가 나오는데요. 이 삭자는 초하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유년 2월 개미 삭, 즉 2월이 초하루가 개미 1인 거죠. 초하루가, 즉 2월의 시작이 개미 1인 달 2월에 이렇게 됩니다. 그 2월 12일 가보일.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기유년 2월 가보일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해 2월의 시작이 개미일이다는 정도를 붙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 보시고요. 뒤에 보시면 자, 계속해서 개장이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내는 거고 아니면 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 개장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가묘식으로 장을 했다가 다시 기유년 2월 가보일에 이장 내지는 개장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대묘로 환했다. 이장을 해서 개장을 해서 큰 묘로 옮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입지, 뜻을 세웠다. 좌와 같이 여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입지, 뜻을 세웠다는 것은요. 뜻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하면 뭔가 기록을 남긴 것으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백제국왕 대비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서도 한번 형광색을 지우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표면, 앞면이고요. 병오년 12월 백제국왕 대비가 수종 돌아가셨다. 그리고요. 유지 서쪽 땅에서 상을 지냈고요. 그리고 기유년 2월, 그 2월은 어떤 2월이냐 하면 개미일이 초하루인 2월, 개미일이 초하루인 2월에 며칠? 12일 가보일에 개장을 해서 큰 묘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상과 같이 기록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비석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비석이라기보다는 무덤 속에 그냥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라서 생각보다 어려운 한자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제가 방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서 유지라고 하는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는 처음 보시면 조금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뒷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리자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속리자입니다. 안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리자인데요. 아까 앞에 거와 더불어서 표와 리이기 때문에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보면은 이제 돈전자가 나오고
이거는 만만자죠. 그리고 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월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뭔가 돈의 단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1만 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 1건 이거는 이제 처음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역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기록하는 것의 한 건과 관련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돈 1만 문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상 한 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 1만 문을 가지고 과연 뭘 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뒤에 밑에 보시면 을사년 네, 한자 문제 없죠? 8월 12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동대장군. 이거 통째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영자에 동력동자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요. 영동대장군 자체가 누구를 가리킨다? 무령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좀 암기를 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그러면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마도요. 네, 영동대장군, 즉 무령왕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됐나요? 네, 사자는 이제 이 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마왕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영동대장군과 사마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 네, 무령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밑에 한자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이자이고요. 앞전자고 건 전입니다. 그럼 아까 위에서 그렇죠. 1만문 요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에 적어둔 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앞에 적어둔 게 1만 문이니까 앞에 적어둔 1만 문으로 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물을 순입니다. 순.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의미가 될 건데요. 자, 토왕한테 묻고요. 토백한테 묻고요. 토부모한테 묻고요. 상하, 중간, 이천석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왕? 토지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백? 역시 토지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그들의 등급을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토왕도 있고 토백도 있고 토부모도 있다고 끊어버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토교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 연개소문에 대해서 그 사실, 연개소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관련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벽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교가 유행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토왕, 토백, 토부모 이 자체도 도교와 관련한 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대향로 있죠. 그 백제 금동 대향로도 불교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도교를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 무령왕릉 치석을 통해서 도교가 굉장히 유행했음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시죠. 토왕, 토백, 토부모. 자, 그 다음 끝에 뭐냐 하면 상하 중관인데요. 아래 위 여러 관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여러 관리들의 지위가 한 2천석 정도를 받는 네, 관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이상 1만 문으로 토왕, 토백, 토부모 그리고 여러 중신들에게 묻느니 자 이제 끝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몇 자가 보이네요. 살몇 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신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면에서 유지가 서쪽을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한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그러면 유가 이제 아까 서쪽에 이쪽에 있다면 유 바로 밑이 신일 겁니다. 자, 유가 아까 제가 서쪽 방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서쪽 바로 앞이 되는 거니까 서쪽이면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남서 아니면 서남쪽의 어떤 지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죠. 근데 굳이 이것을 서남쪽 어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약간 멋이 없어 보이죠. 그것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요. 신, 땅, 신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지에다가 묘를 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토왕이 있다. 사실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것 자체. 자, 요거는 약간 종교적인 게 분명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런 것이 도교와 관련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역사학자들은 어떤 해석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땅을 산다는 행위는 이미 이 당시에 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분명히 토지에 대한 사유화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계속 보실까요? 자, 뒤에 계속 본다면 고로 입권, 이 권은 이제 문서 권자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서 명확히 했다. 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내가 땅을 샀는데요. 그걸 문서를 남겨두지 않으면 땅을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땅을 토지신에게 사면서 명확하게 문서로서 밝혀놓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부종, 따르지 않았다, 유래, 령이네요. 자, 율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역시 해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 자체로 한다면 말 그대로 율령에 따르지 않은 게 되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역시 이것을 율령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도교와 관련한 하나의 주문이다라고 해서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종 율령 이전의 것까지만 실제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은 없죠. 이제 형광색을 한번 지워가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면, 자, 뒷면은요, 돈 1만문, 그리고 한껏. 자, 그리고요,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이상의 돈으로, 돈 있죠? 1만문으로 토왕과 토백과 토부모와 그리고 상하 중간 2천석 이상의 토지를 받는 상하 관리들에게 누구들에게 묻습니까? 토왕과 토백과 토부모와 관리들에게 물을 순 문논이 어떻게 한다? 신지 서남서 땅을 사서 묘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했다. 고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종 율령이라. 자, 이것으로 무령왕 지석은 끝났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한자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역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공주 무령왕릉의 지석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무덤이죠. 왜냐? 독을 당하지 않은 상태로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되면서 수많은 유물이 나왔고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더군다나 이러한 묘지석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당시 사회를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벽돌 무덤이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능이나 항사 능력 시험 등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소재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저도 무령왕릉 지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건이었습니다.